안녕하세요. 사이코 드라마의 진심인 사람 중 한 명,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2024년부터 이드치 연구소는 사이코 드라마에 가까운 사이코 드라마를 함께 공부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소셜웍,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 드라마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고 요약 정리하여 유튜브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총 20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20편의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20편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문을 추천합니다. 유튜브 채널의 저자가 직접 책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도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책 내용을 요약 전달하기 때문에 책 속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고 인용문과 출처, 사진, 표를 포함해 다양한 참고 자료를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역사 자료와 인용문을 많이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기회되는 대로 이 책의 원문을 찾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킨들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운로드 링크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 상중, 세아, 석진과 함께 소셜웍,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 드라마 제2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2장의 제목은 히스토리 오브 소셜웍 윗 그룹스, 인 프랙티스 앤 에듀케이션, 실천과 교육에서 집단과 함께하는 사회사업의 역사이고 다음 세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제1절 사회복지 분야 직업의 간략한 역사. 제2절 사회복지 집단활동의 역사. 제3절 사회 집단활동의 정의. 제4절 실제 집단활동의 수요 증가. 제5절 사회복지 교육의 역사적 맥락 내에서 집단활동의 정착. 제6절 결론. 이제 서문을 시작으로 세부 항목 순서대로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2장 서문.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집단활동, 집단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교육은 초기부터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때는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종종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시오메트리와 사이코 드라마는 집단활동의 진화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이들은 집단활동의 이론과 실천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접근법은 더 큰 집단활동의 세계와 분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가 현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모델이나 전문 분야의 역사도 그 분야의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사회측정학, 사이코 드라마 등의 분야를 탐구할 때 초기 역사부터 시작하여 해당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해당 분야에서 발전 가능한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옹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데 과거의 기록이 참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은 2000년대 이전에 집단에 초점을 둔 교육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통해 집단을 알고 집단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유용한 정보, 유용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2장 제1절 사회복지 분야 직업의 간략한 역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9세기 말에 활동했던 자선단체들과 인보관 운동이 사회사업의 역사적 배경을 형성했다. 두 번째, 인보관은 예술 기반 프로그램, 극장, 연극 클럽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제공했다. 세 번째, 산업화, 이민, 빈곤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가시화로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네 번째, 사회복지는 종교 공동체에서 비롯된 모레노의 소시오메트리와 사이코 드라마 같은 분야와도 연관되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는 193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6번째,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의 기원이 되는 자선단체의 우호적인 방문자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전통으로 시작되었다. 7번째, 1930년대에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사회복지가 전문화되었다. 8번째, 정신분석 이론의 채택은 사회복지사의 대상이 변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9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점차 인간의 고통에 대한 심리적 이해, 정신질환의 의학적 모델로 진화하였다. 10번째,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를 인간의 고통에 대한 환경과 생태학적 관점으로 전환시켰다.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신분석 이론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이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과 사회복지사의 전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다른 견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여러 이론과 방법을 융합하면서 발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장 제2절 사회복지 분야에서 집단활동의 역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 집단활동은 20세기 초에 도입되었으며 사회복지 실천 방법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 집단활동은 개인 활동과 커뮤니티 활동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사회 집단활동은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대한 주요 원칙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이 분야는 1930년대 이래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으며 전문 단체들과 연구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집단활동은 사회복지 전문 직무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집단활동에 대한 교육 부족이 소외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이 책에서 말하는 집단은 아래로는 내가 소속한 집단이나 사회 안에 있는 몇몇 구성원 간의 만남과 소통으로 연결하기 쉬운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다른 집단이나 사회에 진출하거나 다른 집단이나 사회에 소속된 집단 구성원 간의 만남과 소통으로 연결하기 쉬운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활동은 각 집단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을 만나고 소통하여 집단 안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기회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활동은 나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거나 만남과 소통의 범위를 조절하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활동은 다른 집단이나 사회로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집단활동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사는 특정 내담자를 위한 특정 집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만들고 운영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장 제3절 사회집단 활동의 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집단 활동은 사회적 기능, 연결, 지원, 대처 기술, 성취, 심리 교육 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두 번째, 상호부조는 집단활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각 구성원이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상호부조는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됩니다. 네 번째, 집단활동은 다양한 형태와 목표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경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심의적인 사회집단활동은 행동과 경험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으로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창의적인 예술 표현을 강조합니다. 제3절은 사회집단활동의 다양한 측면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비심의적 사회집단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제 생각에 사회복지사는 특정 내담자가 집단과 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내담자를 특정 집단으로 초대하여 사회인으로서 공존하기 위한 안전하고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내담자가 특정 집단 밖에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심의적인 사회집단 활동을 이해한다면 특정 정치 공약이나 정책의 포퓰리즘 여부를 구분하는데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제2장 4절 실제 집단활동의 수요 증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 연구를 통해 집단 치료가 효과적이고 집단 치료로 인한 비용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집단 치료는 다양한 정신건강 장애, 심리사회적 문제, 사회기술 훈련, 개인 성장에 효과적인 치료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집단 치료는 사회복지 실천의 필수적인 측면으로 간주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와 이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번째, 임상사회복지사는 현재 임상 전문가 중에 가장 큰 집단을 구성하고 전체 정신건강 전문가의 약 60%를 차지하며 더 많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에서 집단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많은 집단활동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교육에서 집단활동이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미국의 사회과학자이자 교수인 찰스 헤럴드 자스트로우는 모든 사회복지 기관은 집단을 사용하고 모든 사회복지 실무자는 다양한 집단에 참여하기 때문에 집단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집단 치료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치료를 독점하는 특정 직업군이 있습니다. 한국의 임상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공식적으로 특정 직업군의 지도하에 치료활동을 해야 하는 등 집단 치료 실천에 결정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무자가 집단 치료를 활용하기 위한 단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장 5절 사회복지 교육의 역사적 맥락대에서 집단활동의 정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교육 초기에는 집단활동이 중요한 요소였고 1908년 필라델피아 사회복지훈련학교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대상의 집단활동 교육이 발전되었습니다. 두 번째,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 교육에서 집단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했고 사회복지 교육은 사회복지, 집단활동, 지역사회 조직이라는 세 가지 전문 분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교육 정책 변화로 인해 집단활동 교육이 감소했으며 이는 학생들이 집단활동 실습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현재 사회복지 교육에서 집단활동 교육은 필수 과목이나 선택 과목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집단활동에 특화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집단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집단과 함께 일하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집단활동 기술은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여섯 번째, 상담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요건 중에서 집단 치료 과정과 집단 촉진 실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교육에서는 집단 활동이 강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집단 치료도 진행할 수 있고 집단 활동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집단 활동 관련 수업을 들었던 것이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전 지식을 알고 일하는 것과 사전 지식을 모르고 일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업무 수행과 스트레스에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기관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집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자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사회복지 교육 및 현장에서 집단 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의 부족과 훈련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숫자가 제한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집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면 집단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자와 감독자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신규 사회복지사들이 집단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 교육 및 현장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은 집단 활동에 대한 전문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현장 교육 및 지도 프로세스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단 활동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집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자의 수를 늘리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집단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취약 계층과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집단활동에 강한 실무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사회복지교육 관련 기관에서 시작하여 점차 학부 정규 수업에 집단활동 교육과 실습이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학부 심화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으로 집단 치료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소셜웍,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드라마 제2장 실천과 교육에서 집단과 함께하는 사회사업의 역사에 대한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3장을 요약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드치 연구소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함께 공부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